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화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쉬셨는데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좋은 날씨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완전히 가셨죠? 한국은 가을 날씨가 완연해가지고 어, 상당히 시원하고 좋은 날씨였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다녀오신 거죠? 한 2년 좀, 2년 좀 안 됐죠. 네, 네. 자, 지금 안 계신 동안에 지난주에 연준이 또 금리를 0.75%포인트 또 인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표님의 생각에는 그런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참 질문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경제면에서 보면은 안 좋죠.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2020년, 21년 잘 나가고 하다가 경제가 좀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잘 나간다고 하는 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어떤 값을 치르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맥락에서는 현재까지의 그 경제계나 또는 월가의 컨센서스는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큰 값을 치른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나중에 큰 값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겁나네요. 자, 인플레이션을 미리 막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막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예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가가 서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게 되면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빨리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기업은 또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 또 다시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그 악순환에 빠지면 저희가 흔히 후진국, 경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걷잡지 못하는 경제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선제적으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이 바로 나중에 치를 큰 값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영국 같은 데나 독일도 지금 세계적으로 항상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적은 국가로 잘 알려진 독일조차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네.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그래도 고삐가 좀 잡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네. 아니, 이 시간 초반에 우리 주영석 기자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이 찰스 에반스 총재가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너무나 공격적이기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한 2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에반스 총재가, 지역 총재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데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연준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이 시차를 갖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자주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얘기를 한 이후에도 본인도 금년 말까지 4.5%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에반스 총재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죠. 연준의 의사결정 과정이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데이터가 보통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긴축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효과가 자료로 나오려면 한두 달 후에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초강경책을 써버리면 그때 가서 보면 너무 심했다라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경계한 건데,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볼 때는 데이터는 이렇지만 본인들이 예상하는 경제는 이럴 것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쓰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에 아주 심해지면서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 하는 것이 너무 예상과 빗나갈 때가 많다. 그래서 예상치에 근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하겠다는 소위 데이터 디펜던이라고 그러죠. 데이터에 의존하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 에반스 총재의 얘기와 현재 연준의 입장을 딱 놓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금리를 올린 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서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디펜던을 하게 되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고 아직도 경제가 둔화되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경해야 된다. 더 긴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이에요. 과거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거기에 더 비중을 주겠다는 건데 이제 에반스 총재는 너무 우리가 또 데이터 디펜던만 하다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지나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그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찰스 에반스 그 연준 총재의 이 말을 연준에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또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에반스 총재의 의견은 에반스 총재는 비록 본인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거지만 네.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서로 아주 많이 토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 이제 에반스 총재 혼자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들 그런 데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는데 에반스 총재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이번에 발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 충분히 다른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이 더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데이터 디펜던을 하기 때문에 시차가 안 맞아서 너무 지나친 결과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나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경기를 더 심하게 둔화시키거나 침체 빠뜨릴 수 있다는 이 위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쪽에 실수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발언을 지금 파월 총재는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를 한다. 우리는 분명히 양쪽에 하나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긴축을 적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걷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강경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니까 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침체시켰다라는 실수가 있는데 연준은 두 번째 실수를 테이크하겠다는 거죠.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 것이 이제 어떤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 점을 좀 좋게 보는 면이 있어요. 이게 소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파퓰리즘, 그러니까 인기주의라고 하는 거죠. 인기주의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듣기 좋은 정책을 쓰는 것의 그 패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되면 너무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하더라도 연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나중에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데 대한 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은 인기주의에 영합하지 않고 어떤 원리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점수를 줘야 됩니다. 저희가 인기주의에 따라가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또 저희의 모국인 한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패단을 겪고 자칫하다가는 또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 이런 것까지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럴 때 그래서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원리와 원칙과 여기에 의해서 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물론 당장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것처럼 귀에 듣기 싫은 말이 역시
충원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입에 쓴 약이 좋은 명약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연준은 좀 되도록이면 실업률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아직도 강력하다는 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연준은 여기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더 올려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점은 분명히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발표되니까 이제 연준의 강경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쪽으로 나오지만 또 여기서 이제 연준도 그렇고 경제계나 월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차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반스 총재 얘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지금 에반스 총재가 얘기하는 것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죠. 이 긴축금리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가 두루두루 파장이 이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경제도 둔화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필요하냐면요. 실업수당 청구권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주에 나타난 일인데 지금 현재의 우리 그 한인타운만 돌아다녀 보셔도 나오는 답이 사람 구하기는 지금도 힘들다는 입장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피부로 와 닿아서 내 비즈니스에 정말로 사람을 줄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사람마저도 줄였다가는 그나마 있는 사람도 없어지는 그러한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많은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판매가 줄 때까지는 나타나기 힘든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1, 4분기, 2, 4분기 오늘 그 미국 경제 성장률 최종치가 발표됐지만 1, 4분기, 2, 4분기에 경제가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늘었어요. 네,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주택 투자 이런 부분들이 줄어가지고 경제가 하락을 한 거지, 이 소비가 줄어가지고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소기업들 이쪽 입장에서는 지금도 소비 면에서는 특히 서비스 산업 쪽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조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시면은 팬데믹 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떠나요. 그것은 첫째는 돈이 많아져서 떠났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것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빨리 은퇴해버리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또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그 노동시장에서 떠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팬데믹 기간에는 이민자들이 없었어요. 예. 맞아요. 네. 근데 미국의 고용시장에 많은 특히 저임금 단순 노동직에 많은 자리를 차지해주는 부분이 이민이죠. 이민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인타운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식당업만 따진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 자리를 차지해주는 부분이 많은 이민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팬데믹 때 아주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급 면에서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웬만큼 나빠지기 전에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시차 부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이민자가 급감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이민자들이 많이 늘지 않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다 감안되니까 현재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라든지 경제계나 월가 투자계에서도 이 고용시장이 강한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만이 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연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고용시장이 강한 것 때문에 더 강하게 긴축 정책을 써야 된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정책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좀 조정이 돼서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되겠는데요?
된다고 100% 확신하고 있죠. 많은 그 아니 시장에서. 뭐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뭐 0.5에서 0.75까지는 뭐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뭡니까 이 저 실업률도 이렇게 뭐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뭐 뭐랄까 오늘 발표된 지금 저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저 뭐 잠정치와 확정치가 같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오히려 훨씬 그냥 확 한 번 더 올리겠다 뭐 1% 이상 올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보면요. 지금 경제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어요.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그 발표된 GDP 최종치를 보시면 소비가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네. 반면에 뭐가 줄어들었냐면요. 예상보다 그 저축률이 줄어들었어요. 소비자들. 저축률? 네. 저축률, 저축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아니 저축한 그다음에 돈을 꺼내서 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현재 그렇죠. 예.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축을 하고 있어요. 네. 저축을 한다는 것은 돈을 실제 꺼내가지고 저축 예금에다 집어넣는 걸 저축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제 지표에서는 그 소득 대비 소비한 것의 마이너스 부분, 그러니까 차액 부분을 저축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보다 소비가 많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저축이 되는 마이너스고. 거고 네. 소득이 소비보다 많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차액만큼이 저축으로 저축으로 그 계산이 들어가는구나. 되는 거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 저축 통장을 열어가지고 연 것을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근데 아하. 이 부분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많다.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는 게 줄어드니까 둔화되고 있는데 이익만에 준다는 것은 소득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소비도 분명히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가 미국은 주식을 가진 그 가계 하우스홀드가 약 한 50에서 52%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주택. 아하. 주택도 드디어 이제 하락세에 들어갔잖아요. 가격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택도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씀씀이가 좀 여유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택이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되면은 또 그만큼 그 소비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시면은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연준에서 그래서 연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의 그 미국 경제의 흐름이 본인들의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만 계속하면은 뭐 충분히 잡힐 수 있다라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제 어디까지 경제가 좀 하락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실업률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지금 뭐 월가에서 전망하는 것은 연준이 목표를 하는 실업률은 지금 3.6%에서 4.4%까지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흐름에서의 연준의 방향이 변화되는 그런 지표들은 이번 주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맞지 않았다. 그냥 현재까지 예상대로 갈 것이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월가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튜브 창에 댓글창에 다른 분들은 뭐 일 때문에 못 나오셔도 괜찮은데 최은하 대표님만은 절대 일 때문에 못 나오시면 안 되고 계속 나와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 네. 나눠주셨어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가셨을 때 그냥 전화로? 서울에서 전화로 하자 그러니까 밤에 자셔야 된다, 주무셔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잡혔습니다. 실제로 잡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